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지향하는 김로벨 TV입니다. 자, 개인 투자가들 흔히 개미라 그러죠. 또 몇 년 전에는 주린이, 주식 어린이라고 주린이라는 용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미들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디서 정보를 얻을까? 뭐 개인적으로 친구한테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추천받을 경우도 있지만은 뭐 신문 기사를 보거나 또는 주식 전문 케이블 TV가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 프로그램을 보거나 또는 요즘 특히 유튜브에 경제, 투자, 주식 관련 채널이 뭐 수백 개는 됩니다. 거기 정말 전문가들이 나와서 상황을 분석하고 뭐 전망하고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전망과 토론을 들으면서 주식 투자를 결정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걸 유심히 보다 보면은 1년 365일 중에 그 전문가들이 야, 좀 상황이 이상하다, 위험하다 라고 말하는 날수는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식이 한 달 동안 추락 하다가도 조금만 오르면은 이때부터 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오른다라는 거예요. 오른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보는 사람들한테 주식을 사라 그렇게 권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그분들의 어떤 확증 편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일반 투자가들을 뭐 희망 고문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과연 개미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듭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9월이죠. 우리나라 주식이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 하락장 속에서 그 유튜브 채널 썸네일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위에 걸 보면 진짜 무서운 게 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조심하세요. 이건 뭡니까? 하락하는 추세가 이제 하락이 본격화됐으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주식 사지 말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국민 속이지 마라. 1997년보다 안 좋다. 그러니까 IMF 때보다도 경제 상황이 더 안 좋다. 그러니까 정부 똑바로 해라. 이런 이제 경고를 주는 게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 주식은 바닥을 쳤습니다. 삼성전자 말고 이 주식 저가 매수하세요. 주식 매수를 권하고 있죠. 주식 시장은 이때부터 반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돈 모아놨다가 요이 땅 하고 있다가 주식 사세요. 그 얘기죠. 살다가 이렇게 싼 주식은 처음 봐요. 삼성전자, 카카오 말고 이 주식 사세요. 삼성전자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때 사세요. 최소 2배 수익 납니다. 지금 5만원대 초반이니까 최소 2배니까 10만원 넘어간다 이거죠. 앞으로 딴 집 말고 이 주식 사 모으세요. 앞으로 10배 오를 수 있습니다. 인생 역전 기회 이 주식에 있습니다. 이런 썸네일 보고 삼성전자 샀다가 물린 사람들은 요거 클릭하겠죠. 또 10배 올라? 야 이거 진짜 인생 역전이로구나. 요것도 보겠죠.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주식을 사라. 주식은 오른다. 이런 이제 희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그분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그 출연자들 대부분 보면은 뭐 투자 운용사 간부 또는 투자 자문사 직접 투자는 안 해도 이제 투자 자문을 해 주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이코노미스트라는 명칭을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에 계신 분들이 많죠. 이 증권사에 계신 분들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리서치 분야에 있는 분들, 하나는 영업 분야에 있는 분들입니다. 리서치 분야에 있는 분들보다 영업 분야에 있는 분들이 좀 더 긍정적이고 주식 매수에 적극적인 의견을 말씀을 합니다. 리서치 분야에 계신 분들은 가끔 비관적인 전망을 하지만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 뭐 주식을 팔아라 뭐 이런 말씀은 절대로 안 하시죠. 이분들은 적어도 10년 이상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국내 증시는 물론 해외 증시까지 그 흐름을 관찰하고 분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주식시장을 들여다보고 회사 가서는 동료와 토론을 하고 또 늘 주식을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입니다. 일반인들에 비하면 뭐 전문가인 거는 분명하지요.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을 꿰뚫고 있고 어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찰하기 때문에 이 투자가들에 비하면은 정보의 양이 무궁무진하고 그 경험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인 거는 분명하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전문가분들이 왜 주식 매입을 그렇게 강조를 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게 금융 분야 주식을 포함해 가지고 당연히 거래가 활발해야 이익이 나죠. 그 회사가 이익이 납니다. 주식 안 오릅니다. 그럼 누가 사겠어요? 안 사죠. 그러면 이익을 낼 수가 없죠. 이제 그런 데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면은 희망적 관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봐도 그렇게 분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미국의 실업률 발표가 나왔는데 낮게 나왔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적다 이거죠. 낮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좋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이거 봐라. 실업률이 낮다. 경기가 좋다. 그러니까 주식이 오른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실업률이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많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 봐라. 경기 침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다음 달에 금리 못 올린다. 심지어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거나 내리면은 주가는 다시 오른다. 그래서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다른 데이터를 보고도 전망은 비슷하게 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렇죠. 주식은 우상향하게 돼 있다. 즉 오르게 돼 있다. 언젠가 오른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죠. 주식이 언젠가 오른다 또는 우상향한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뭐 우리나라가 경험한 IMF 사태라던가 또는 2000년에 경험한 닷컴 버블이라던가 또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던가 또는 글로벌 금융 위기라던가 그런 위기는 오죠. 거기서 뭐 30% 40% 빠지면은 개인 투자가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거 죽치고 잡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10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 투자가는 그렇게 10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른다고 해야지 관심을 갖지 내린 데만 관심을 갖겠어요. 자꾸 내린다고 그러면은 시청자들이 이제 없어지죠. 그러면은 업계에서도 왕따가 됩니다. 너 왜 자꾸 그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해서 우리 고객도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률 안 오르게 하느냐. 그래서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도 불러주지도 않죠. 그리고 영업 분야에서는 정말 싫어하죠. 우리는 주식을 고객들한테 권유하고 팔아야 되는데 너 왜 자꾸 주식 내린다가 그래가지고 고객들 떨어져 나가게 하느냐. 심지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유튜브 한 2년 전, 그러니까 21년 3월서부터 유튜브 시작합니다. 이거 굉장히 상황이 이상하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건 굉장히 비관적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사 개인 투자가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조만간 오른다. 해야지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희망적 관측을 통해서 그렇게 주식이 오른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분석과 전망은 틀립니다. 예를 들면은 금년도 미국 주요 기관이 뭐 JP 모건이나 뭐 모건 스탠리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니 뭐 쟁쟁한 기관들 많지 않습니까?
그 연초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미국 주식이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쟁쟁한 전문가들 수백 명이 모여 있다라는, 또는 금융기업도 전망이 틀리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쯤에 JP 모간에서,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 투자은행,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했나 하면은, 코스피 지수는 3,200까지 오르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85,000원까지 오른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소위 비중 확대, 그러니까 주식을 사라, 이런 이제 전망을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2021년 3월에 삼성전자가 91,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5,000원까지 오른다는 게 맞았죠. 그리고 2021년 6월 말쯤에 코스피 지수가 3,30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3,200까지 오른다라고 전망한 JP 모간의 전망은 맞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2021년 3월에 삼성전자가 91,000원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삼성전자의 평균 주가를 보면 한 7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1,000원까지 오르고, 그때부터 삼성전자를 10만 전자 가자 하면서 사람들이 주식을 막 사기 시작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21년 평균 주가는 75,000원이고, 지금은 51,000원대, 최근엔, 그러니까 5만원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2년,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 삼성전자 주가를 전망하면서 JP 모간은 85,000원을 계속 고수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올해도 오르겠구나 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샀죠. 그래서 이제 다 물려버린 거죠. 지금 한 20%씩 다 물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망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계속 전망이 틀린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믿고서는 뭐 주식 투자했다가 손해본 분들이 많아지면은 방송국에 항의도 하고 뭐 댓글도 막 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잠시 잠수를 타지요. 예. 그랬다가 이제 좀 잠잠해지면 다시 나타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마바라, 어디서 어원이 왔는지 모르지만 마바라라고 비판하는 시니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종목 추천을 선뜻 받아들이는 건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전망, 추세를 우리가 이제 참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의 전망을 무조건 믿고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해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나오잖아요. 그 프로그램 밑에 보면은 투자는 개인의 판단입니다. 또는 출연자의 의견은 방송국과는 관련 없는 개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길을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분석은 귀담아 듣고 변화의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망은 그렇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식뿐만이 아니죠. 특히 소위 변동성이 심할 적에는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돌발 변수가 하나만 새로 나오면은 그 전망은 다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2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2021년 10월 초에 그 당시 어느 전문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겹치면서 그런 경로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분석도 맞고 그분들의 전망도 근거가 있지만은 그분들의 말을 무조건 믿고 따라했다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향후 추세는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